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제20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20강 강의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번 한 강의는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 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보건법입니다. 199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본 이념이 있는데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최적의 동그라미요. 자, 3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번 미성년자의 가로요.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의 동그라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입원 치료, 입원의 동그라미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의 따옴표,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됩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됩니다. 자,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용어로 나오면 틀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이 되었고, 자, 거기에 기본 이념 부분에서 첫 번째가 최적의 치료였죠. 그 자리에 이제 최소한의 치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최소한의 치료하면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자리에 모든 정신질환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호, 교육 이게 있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에 자발적 입원 자리에 권장되는 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기본 이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정의 들어갑니다.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5번까지 있는데요. 이 5번까지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죠. 제가 먼저 판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자가 있는데요. 자,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장애, 세 번째 약물, 알코올 중독장애, 중독, 그 다음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도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이 있죠. 정신보건시설은 세 가지가 있다.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자, 정신의료기관은 바로 쓸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병원을 말하겠죠. 병원,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죠, 최근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지금 쓸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6가지가 있고요. 외우는 방법은 직, 종, 중, 지, 생, 품입니다. 자, 직종, 중지, 생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직종중지 생품의 첫 번째는 직업재활, 끊고 종합, 끊고 중독자 재활, 지역사회 재활, 생활, 마지막은 밑에다가 생산품 판매, 시설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있고요. 자, 이것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정신요양시설이 나오네요. 정신요양시설의 개념에서는 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양이란 단어가 나와요. 만성과 요양이 나오면 정신요양시설이다. 정신요양시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습니다. 허가 동그라미,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어의 정의가 딱 끝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그 다음 정신보건시설, 넘버링, 정신의료기관 1,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2, 정신요양시설 3, 오른쪽에 정신의료기관 두 번째 줄에 병원, 의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밑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의 동그라미,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의 동그라미, 요양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가 등의 의무 참고,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요. 5년마다 합니다. 5년의 동그라미, 정신보건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밑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까지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끊어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권교육 당연히 중요하겠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끊어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9번 별표.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끊어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 정신보건 간호사, 3.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다. 자, 밑에 보시면 1급과 2급이 있다 그랬죠? 1급과 2급의 동그라미, 2급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입니다. 1급이 있어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이상의 따옴표. 자,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가 있죠. 공통이 있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별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력조사의 1, 사회조사의 2, 사회사업지도의 3, 방문지도의 4.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심리평가나 심리상담은 당연히 임상심리사가 하겠죠. 환자관리활동이나 간호는요. 간호사가 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1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에 있는 내용은 뭐였느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었습니다.